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동양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어이없게도 흑인이 증오 범죄에 가세했습니다. 코로나19로 동양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는 감염률, 사망률 모두 아시아 국가가 한 수 위였습니다. 동양인이 우수한 것일까요? 백인의 시대가 종말하는 것일까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중국에는 백인이 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즉, 중국인을 백인으로 본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동양인은 피부가 노랗고 백인은 피부가 하얗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백인이 세계의 지배자가 되면서 생긴 인식이 아닐까요?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이 유럽을 압도했던 시기라 중국인을 피부가 노란 민족이라고 깔볼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피부가 노랗다며 깔보고 자기들은 피부가 하얗다고 의시되는 격입니다. 인도인은 피부가 다소 검지만 중국, 몽고, 한국, 일본 등 동북아 민족의 피부는 결코 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저는 백인의 피부가 과연 우리 한국 사람보다 하얀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선탠을 안 해도 거무스름한 백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백인은 정말 피부가 희지만 생각보다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백인의 경우도 유럽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에 따라 피부색이 다릅니다. 한국인도 정말 피부가 흰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인의 흰 피부와 백인의 흰 피부가 다르긴 하지만 흰 정도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흰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이 들면 백인의 피부는 검버섯, 주근깨 투성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피부는 우수합니다. 중국 여자랑 결혼한 백인 남성에게 동양인 여성의 좋은 점을 물었더니 이것저것 이야기하던 중에 피부가 좋다라고 한 대답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인과 백인은 이목구비에 있어 차이가 더 크지 피부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머리가 완전 금발인 여성이 커피숍에서 서빙을 하고 있길래 처음에는 백인 여성이 아르바이트를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신기해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유난히 이목구비가 서양인 같아서 백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목구비의 차이는 차별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색의 차이는 차별의 요소가 개입됩니다.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다고 더 우월한 것은 아니지만 피부가 희다면 우월하다고 할 만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아름다운 여성을 백옥 같은 피부라고 묘사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TV에 미국 영화가 방영되고 있을 때는 서양 사람들은 왜 그렇게 괴상하게 생겼냐고 저에게 항상 말을 하셨습니다. 이목구비는 어디가 더 낫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부는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 아시아 증오 범죄, 혐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이성적으로 남을 혐오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국 사람끼리도 혐오, 증오가 심한데 생긴 모습이 다르면 더욱 혐오, 증오가 가속화됩니다. 미국에서 백인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백인의 비율이 60%이지만 50% 이하로 감소할 것입니다. 미국의 백인, 흑인, 동양인의 밀고 당기기가 어떻게 귀결될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명문대 백인 출신이라고 해도 우수한 한국인에 비해 별로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제 친구도 독일 사람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이 더 우수한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IQ 겸사에 의하면 동양인이 압도적으로 1위부터 석권합니다. 싱가포르, 홍콩이 1위인데 한국은 그 다음입니다. 한국도 서울만 따로 떼어서 측정하면 아마 싱가포르, 홍콩을 능가할 것입니다. 미국의 과학기술이 앞선 것은 중국인과 인도인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대의 박사학위는 이미 외국인의 비율이 50%를 넘어선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이공대 학회에 가보면 중국인과 인도인 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IT 기술이 세계적이지만 중국인과 인도인이 자기 나라로 귀국하면 미국은 순식간에 추락할 것입니다. 구글의 CEO도 인도 사람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훨씬 우수했습니다. 국민의 수준과 정부의 대처 모두 뛰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과 유럽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중국, 한국, 일본이 미국과 유럽을 앞지르거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럴수록 동양인에 대한 못마땅한 견제가 높아질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느 인종이 더 우수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류 역사상 중국은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유럽을 능가했습니다. 잠깐 동안 패권을 뺏긴 중국이 다시 패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백 년 동안은 유럽인이 우월한 시기였지만 이제 그 시대는 가고 동양인이 결코 불리하지 않은 시기가 왔습니다. 미래는 동양인이 우월한 시기가 될까요? 저는 동양인이 우월한 시기가 온다보다 백인과 동양인 중 어느 민족도 우월할 수 없는 시기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월의 여부는 개인에 달려있지 인종이나 국가에 덜 의존하는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어도 한국이라는 제약을 넘어서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 태어나는 것보다 얼마나 우수하게 태어나고 얼마나 우수하게 교육받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우수하면 우수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현저하게 확대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